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일부 제목은 지지율 조금 올랐다고 다시 까먹을 생각부터 하는 윤석열.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일부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7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합니다. 어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취임 1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행사나 성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다운 말을 했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 박영선은 이재명에 대고 공천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취임 100일 메시지로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00일은 국민과 당원 간의 간절한 열망을 받들고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하나하나 뿌려나가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실용적인 민생개혁,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취임 100일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취임 전날 취임 100일에 맞았지만 전임 대표들이 해봤던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재명다운 길이 뭘까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뻔뻔한 겁니다.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이재명다운 얘기를 했어요. 계속 앞으로도 거짓말하고 그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억지로 한다면 박영선입니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처음 나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다. 새로운 어젠다를 찾는 정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면서 공천권은 당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디지털 정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정당이 되면 투명한 공정성이 확보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박영선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와 박영선 씨는 MBC 선후배 관계입니다. 제가 선배입니다. 박영선 씨보다 선배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씨가 MBC 기자로 있을 때 저는 박영선 씨를 좀 괜찮은 후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박영선 씨가 이제 정치로 나가고 난 뒤부터 저는 박영선 씨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지지하지 않았어요. 사실과 원칙에 맞지 않는 기자로서의 원칙이 어긋나는 일을 정치권에 들어가서 많이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좀 박영선 씨 지역구에 좀 살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제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교통편의 때문에 박영선 씨 지역구에서 살 일이 있었지만 박영선 씨에게 표를 준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얘기입니다. 새로운 어젠다를 찾는 정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공천권을 당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디지털 정당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 두 문장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봤다. 박영선이가 정신은 차렸는지 아니면 또 정치적인 술수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개의 문장은 맞다. 새로운 어젠다를 찾는 정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공감한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위아래를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면입니다. 좀 잘 안 보이나요? 네. 조금 보일 겁니다. 여기 보면 친윤이 수도권 대표를 언급한 주호영을 저격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공천권을 가지고 지금 친윤과 반윤이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거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한다. 똑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천권 가지고 옛날에 도장 갖고 튄 사람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어요. 도장 갖고 어디 좀 가신 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공천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준석이 공천권 가지고 싸운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공천권 가지고. 그런데 누가 얘기했든 상관없이 이제 그런 거 어젠다를 바꾸자. 당의 대통령이나 당 대표나 유력 인사가 공천 가지 말고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놔라. 완벽하게 디지털 시스템 및 상향식으로 공천을 하면 그 정당이 승리할 거다라고 박영선이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박영선의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제 국민은 아주 신문을 내고 있어요. 이 공천권 가지고 싸움질하고 있는 이 쌈박질하고 있는 이 정당. 이재명이 왜 이렇게 하고 있다? 지가 공천권 가지고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제는 공천권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여러분 우리 공천권 대통령도 행사하지 않고 주호영이도 행사하지 않고 아무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상향식 공천을 해 주십시오. 공천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공천권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앉아있는데 새로운 야당이 박영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박영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새로운 야당이 나서 아니야 우리 공천권 때문에 나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자. 공천권 밑에서 상향식 공천 디지털 방식으로 하자라고 나오면 국민이 누구를 지지할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박영선을 개인적으로 정치인을 좋아하지 않지만 박영선의 오늘 이번 견해 새로운 어젠다를 가지고 나오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보세요. 지금 공천권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있어. 국민이 공천권으로 지금 감옥에 안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공천권을 무기로. 이게 올바른 대한민국의 정당 시스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완벽한 상향식 공천을 주장했어요. 당 대표가 그리고 대통령이 공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희망하면 그 지역구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 공천을 그 지역구에서 뽑자.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던 뭐라든지 해서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사람의 공천을 받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박영선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영선이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새로운 어젠다를 찾는 정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공천권을 당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디지털 정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영선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물론 또 박영선이 말 바꿀지 몰라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딴소리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두 센텐스, 이 두 문장에 대해서는 박영선을 지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당권, 공천권 가지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정말이지 다음번에서 공천권을 완벽하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지역구마다 선거를 막 비트 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도 다음번 총선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제 견해입니다. 저는 정치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이유가 이상로 너는 정치를 잘 몰라. 저는 정치부 기자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출입하는 모 선배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상로 너 인마 까불지 마. 넌 인마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정치는 그렇게 하는 그건 넌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배 난 정치를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올바라. 지금 정치는 올바르지 않아. 이상로 까불지 마.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임마. 예,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식한 이상로, 정치를 모르는 무식한 이상로가 지금 공천 시스템은 완전히 잘못됐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공천권을 갖춰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라는 겁니다. 예. 자,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실 김어준이를 고발했어요. 대통령실 천공 의혹 제기 김종대 김어준을 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신문인가요?
역시 이건 동아일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세관전을 물색하는 과정에 역술 유튜버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 내용을 TBS 라디오에서 인터뷰한 김어준 씨를 6일 형사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천공이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다며 두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뷰 등으로 퍼뜨렸다며 이번 논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시즌2라고 말했습니다. 고발 대상의 라디오 진행자인 김 씨를 포함할 것에 대해서 김어준을 포함한 겁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생태탕 의혹에 대한 연속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종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튜브에서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면회를 훼손당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글쎄 그렇게 썩 스마트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케이스가 있었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지금 자유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고영주 씨가 대통령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발언을 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고발을 했죠.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상을 끊임없이 검증받아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발언을 문재인은 공산주의다라고 발언한 그때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고영주 씨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 건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김어준 씨가 그 천공을 가지고 천공이 청와대 뭐를 어떻게 했다, 어디를 정했다, 용산 한남동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말할 때는 국방부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다? 그러면 이건 아니라고 이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 발표했어요. 그러면 아니면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얘기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증거를 대든지 그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천공설을 주장했습니다. 김어준이 같은 경우에 툭하면 천공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이 경우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잘했다. 김종대와 김어준을 고발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사상을 검증해야 하는 문재인 케이스와는 다릅니다. 이건 대통령의 사상이 아니라 없는 사실을 거위로 유포해서 조직적으로 대통령을 명예를 훼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힘을 빼려고 하는 매우 사악한 의도가 담긴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씨 그 좌파 같아, 윤석열 씨 그 공산주의자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산 대통령실은 김종대, 김어준 씨에 대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그러죠. 아주 대차게 밀고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델리의 유근일 씨가 조선일보에 광고를 했습니다. 크게 광고를 했어요. 그걸 보여드립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뉴델리로 매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는 법 위에 민노총 위에 아로혁명, 그 위에 또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광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사흘 전에 뉴델리의 기사로 난 겁니다. 뉴델리의 기사로 난 것을 이렇게 유근일 씨가 조선일보에 돈을 내서 광고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큰 활자로 보여드립니다.
광고에 있는 내용 기사에 있고 그 기사를 광고에 실었으니까 김윤수 경사노위위원장은 자기가 물어봤습니다. 유근일 씨가 12월 1일 자유진영이 이길 승산이 있냐는 유근일 씨의 질문에 카카오톡으로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이 이렇게 대답했다.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은 없다며 업무 복귀 명령을 발동하니까 파업 현장에서 국가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다. 이왕 ICD에서는 경찰관들이 운행 차량에 동승 보호하니까 불법 행위가 사라졌다. 수색 성신양회 시멘트 사일로에서도 물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유근일 씨의 그 광고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자 조선일보를 여러분께 보인다.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선우종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주요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윤 대통령에게 포용하고 양보하고 협치하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이 승부사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앉힌 본질은 다르다고 본다. 영국에서 탄광 파업은 1년 동안 이어졌다. 이 고통을 법과 원칙으로 이겨냈을 때 승부사 대처는 대처입니다. 마가렛 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부사 마가렛 대처는 세계의 전설이 됐다. 영국의 제도약의 시대가 100년 만에 찾아왔다. 최근 민노총과 대결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그의 진가를 오랜만에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법과 원칙을 무기로 거대 권력과 다시 한판 붙은 모습에 윤석열 다음을 느낀다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던 2년 전 그때 그를 보는 듯하다 라고 선우정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습니다. 자,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윤석열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윤석열의 표를 찍었을 때 윤석열이가 기대한 거는 결자 해지하라는 거였습니다. 윤석열이 결자 해지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된 그 수사, 저는 그것을 내란행위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란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내란죄에 대한 결자 해지를 하라. 그리고 문재인의 그 적폐를 과감하게 수사하라라고 하는 국민의 열망 때문에 가슴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민노총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지율 조금 올랐다고 그 까먹자. 야, 우리가 지지율 높아졌으니까 이제 좀 까먹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MB와 김경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 특사로 서면하겠다, 석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해 마지막 특별 사면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연말 혹은 신년 특사에 지난 8.15 특사 때 아예 배제가 됐던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첫 특사였던 8.15 광복절 때 예상을 뒤엎고 정치인 사면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 특사에는 지난 8.15 특사 영순위로 거명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를 막론한 통합사면 혹은 가석방, 복권 등이 거론된다. 지난 8.15 특사 때도 윤 대통령과 정무라인에선 통큰 사면을 주장했지만 일부 법조계 인사가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철저하게 민생사면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주장해서 지난 8.15 때는 정치인 사면이 없어서 MB와 그리고 김경수를 사면하지 못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이긴 하지만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 노조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원하는 특사도 단행할 수 있는 만큼 지난 8월보다는 정치인 사면이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지사 외에 과거 정권 수사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면 혹은 복권이 거론된다. 자, 여기까지 읽고 제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오른 건 사실입니다. 아주 조금 올랐어요. 조금. 고무됐어요, 사람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그 관계자, 용산 청와대실의 그 관계자,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 흥분했어요. 아, 올랐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견해가 좀 달라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본인의 원죄를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있을 때 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즉, 목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에 있는 가시는 바로 이겁니다. 최성훈 씨는 계속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성훈 씨는 끊임없이 태블릿 PC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술을 바꿨습니다. 정호성이도 바꾸고 안종범이도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진술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최성훈입니다. 최성훈은 태블릿 PC를 본 적도 쓴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성훈이 거야 라고 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 형이 다 확정됐어요. 그래, 그럼 그거 내가 돌려줘, 태블릿 PC 내 거라며. 그랬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그거 최성훈이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국회에서 증언했어요. 그거 태블릿 PC는 최성훈이 거라고. 그 법원에서 인정해서 최성훈이 유죄 때려서 20년인가 30년. 돌려달라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러면 뭐예요? 누가 믿어? 윤석열과 한동훈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사람이 앞과 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을 조금 남겨두고 대구 달성 사자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가슴속에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사람이 죄송합니다. 남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 성적으로 비하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인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는 실행을 해야죠. 지난 5월 10일 날 취임을 해서 5월 11일 날 최성훈을 석방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감옥에 있던 국정원장 전부 다 석방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을 보내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묘역에 가서 참배하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 그랬더니 뭐 하겠다고?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까 지금 뭐 한다고요? 김명수를 사면한다고? 이제 지지율이 조금 올라오니까 김명수를 사면해? 김명수가 그렇게 급해요? 아직 정신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렸어요, 여러분. 이 양반 아직 정신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렸습니다. 지금 김명수 사면할 때가 아니에요. 이 김명수 사면과 관련돼서는 진술이, 그러니까 이 보도가 여러 번 나왔어요.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보도했고, 동아일보가 보도했고, 지금 매일경제신문도 보도했고, 오늘도 동아일보 또 보도했어요. 처음에는 김명수 사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쓱 뒤로 물러났어. 그러다 지금 다시 지지율이 올라니까 김명수 사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을 때 해결해라.
원래 5월 11일 날 했었어야 돼요. 목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는 건 5월 10일 했었어야 돼. 그걸 못하고 지금 질질까지 끌려왔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지율 조금 올랐을 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에 있는 가시를 뽑으라는 겁니다. 추소문이 석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뭐 잘못됐다 라고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이 기회를 줬잖아요. 결제 해지할 수 있는 국민이, 그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걸 모르는 국민이 있겠어요? 국민이 기회를 줬잖아요. 결제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왜 그걸 자꾸 발로 차버리느냐고요. 답답해요. 참 답답합니다. 이분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아니 국민이 그 아주 관대로운 국민이 그 좋은 찬스를 줬는데 왜 스스로 발로 내차느냐고요. 발로 차버리느냐고요. 아마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김명수가 아닌 추소문이 석방하고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 털어버리면 윤석열 지지율 50% 이상 높아집니다. 이번에 김명수 사면하면 다시 떨어져요. 아마 지금 윤석열 주변에는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대통령님 지지율이 올랐으니까 이때 뭐 정치인 다 사면하고 그때 김명수도 사면하면서 우리 편도 껴주고 그거 다 간신들입니다. 간신들. 대한민국은 간신들 때문에 망해요. 그리고 우파 유튜브들도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 지금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제 해지하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발음을 김명수라고 그랬어요. 김명수가 아니라 김경수입니다. 드루킹의 김경수. 김명수는 대법원장이죠. 뭐 그 사람도 감옥 가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발음은 좀 잘못했어요. 김명수, 김경수입니다. 우리 우파 유튜버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은 결제 해지하라. 목에 있는 가시를 빨리 뽑아라.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대통령실의 참모들 다 간신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언론인들 그거 다 사이비 언론인입니다. 제가 욕먹어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할 말을 해야 할 사람들이 올바르게 말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전부 간신 덩어리들만 모여 있어요. 그들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김명수 사면하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잘라야 되는 겁니다. 김경수. 자, 제 주장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도롭게 합니다. 저는 제 주장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이것들이 안 하잖아요. 조중동을 포함해서 매일경제 뭐 저쪽 신문은 얘기할 거 없이 진짜 얘기를 해야 할 신문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언론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여러분? 쓰레기지. 쓰레기들 속에 둘러싸여서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저는 장담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김경수 사면하지 말고 추소문이 석방하고 태블릿 PC 잘못됐다. 그리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이재수 장군 묘소에 가서 꼭 들고 헌화하게 하면 지지율 50% 이상 올라갑니다. 내기할까요, 여러분? 저하고? 왜?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그게 까불어서 떨어먹어. 이놈의 국민의힘은. 제가 여러분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할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그리고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저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방송해 드립니다.
2부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2부 제목은 이겁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을 멋지게 속여먹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검사 출신 대통령을 멋들어지게 속여먹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잠도끼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잠도끼 숙면 매트 회사에서 몸속에 있는 정전기를 싹 빼내는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어싱 패드를 제 침대에 깔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끼배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끼배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여기서 그 단위는 전압을 재는 볼트입니다. 지구의 전압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맨살이 닿아야 합니다. 제 맨살이, 맨몸이 어싱패드에 닿는 순간 제 몸에 있는 정전기가 땅으로 쭉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저는 좀 전에 보여드린 잠도깨비가 만든 어싱패드를 사용하고 아주 쉽게 잠이 듭니다. 저는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일찍 잠자리 들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근데 어싱 패드를 사용하니까 아주 쉽게 잠이 든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 계신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싱 패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라고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그냥 콘센트에 꽂으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주문을 받고 있다, 주문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잠도끼 숙면 매트에서 연말 연시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다양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보여드립니다. 원래 잠도끼 숙면 매트 회사는 그 원료가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누 세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비누 세트, 안대, 어싱 패드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물론 잠도끼 숙면 매트를 포함해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선물 세트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다 지겹다. 예, 맞아요.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국민의 희망이 없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당 세력 몇 사람이 공천권을 행사해서 사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천권은 완벽하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그다음에 코커스.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원, 비당원 다 할 것 없는 것. 코커스 제도는 당원만 투표하는 것. 공천을 할 때 우리도 미국식으로 완벽한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천국 얘기 많이 하시네요. 태블릿 PC 가짜라고 인정하면 윤석열은 간방행임.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국민이 사면해 줬어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너 결자 해지해 라고 하면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블릿 PC 잘못됐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 저쪽 애들이 공격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이재명이가 태블릿 PC 가짜다라고 얘기한 거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블릿 PC 잘못됐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털어버리세요. 목에 있는 가시를 뽑으세요. 태블릿 PC 가짜다. 태블릿 PC 잘못됐다. 추서훈이 석방한다. 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람, 저쪽 사람을 제외한 저쪽 사람도 떠들지 못해요. 왜? 자기들도 가짜 탄핵에 다담한 사람들이니까. 빨리 목에 있는 가시를 뽑고 앞길로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김경수
석방 반대한다. 당연히 반대합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를 방송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2부의 제목은 검사 출신 대통령을 멋있게 속여먹고 있는, 멋들어지게 속여먹고 있는 이주 교육부 장관.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